네, 하재근의 문화읽기 시간입니다. 배우 윤소나 씨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방금 얘기한 대로 특정 연예인의 아들이 학교폭력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전후 사정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서울시에 유명한 그 사립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올 4월 달에 수련회를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3학년 아이들이 한 명이 4명한테 맞았다고 이제 피해자가 나온 겁니다. 예. 근데 그 맞은 아이가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맞았다고 하는데 지금 강한 충격에 근육 세포가 녹아내리는 횡문근 융해증 증상하고 예.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네.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확실히 피해는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4명이 한 명을 때렸으면 좀 이건 중대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어찌 됐던 간에 그렇죠. 학교에서 이것을 조금 유야무야 처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식으로 정리된 거 아니냐. 그래서 뒤늦게 요번에서야 이 사건이 언론에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대중의 공분이 일어난 건데 와중에 또 가해자 중에 무슨 재벌 회장 손자가 있다더라. 뭐 저기 그 윤소나 씨 아들이 있다더라. 유명 예. 연예인. 그러니까 이게 또 그 가해자들이 좀 집안이 좋아서 학교에서 좀 무마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일파만파가 된 사건입니다. 네, 이번에 이 논란이 재점화가 되면서 윤소나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1차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 오히려 이게 여론의 반감을 샀죠. 윤소나 씨가 사과 겸 뭐 해명 겸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메시지만 사과에는 딱 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사과를 하면서도 뭔가 이제 변명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조금 축소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 이렇게 경미하게 포장하는 듯한 근데 대중이 보기에 가해자 측에서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그렇죠.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윤소나 씨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장난이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 식의 예. 단어도 썼고 학교 측도 뭐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그 윤소나 씨가 그래서 바로 내가 또 잘못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차 사과를 했지만 예. 대중이 계속해서 윤소나 씨를 질타를 하는 상황이 됐고 근데 문제가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이 사건을 무마를 했느냐 이게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학교가 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폭위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리고 정말 재벌 집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지금 진상 규명에 초점이 돼야 되는데 예. 연예인한테 너무 이게 화살이 날아가면서 엉뚱하게 지금 이 사건의 논의의 방향이 흐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소나 씨는 엄마로서 처음에 조금 자기 아들을 너무 감쌌을지는 몰라도 좀 바로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윤소나 씨가 문제가 아니라 또 사건 자체의 진상 규명 혹은 또 정말 우리 사회 최고의 갑이라고 하는 그런 집안의 영향력이 관철이 된 건지 그쪽으로 조금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소나 씨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학교장 발언도 보도 후에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도가 뭐라고 나왔냐면 해당 학교장이 우리는 교육청도 무섭지 않다. 우리가 무서운 거는 학교 법인 이사장님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보도가 나와서 예. 이게 정말 이런 말을 했는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건지는 더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근거 없는 보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아주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도 뭔가 어느 정도의 이 특권 의식이 있어서 이런 식의 발언을 막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그렇게 학교에 특권 의식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 위신이 실추되는 걸 너무나 이제 꺼려해서 사건을 자꾸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참에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뭔가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매우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학폭위가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며 외국은 학교 폭력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것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사건의 좀 진상과는 별개로 학교나 아니면 학교폭력 사건 같은 걸 살펴봤을 때 일반적으로 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을 좀 드는 듯한 경향이 보여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런 예.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정말 직설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겠다 이게 아니라 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냐면 자꾸 사건을 축소하려고 그러니까 사건을 덮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3차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고 네. 가해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냥 지나가면. 그러니까 왜 학교가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느냐. 결국 피해자의 피해보다 자기의 위신, 학교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덮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책임자가 향후 자기가 승진을 해야 되고 자기의 커리어 이걸 걱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괜히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건 터지면 나한테 맞습니다. 이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인권 감수성이 미약한 이런 현실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편을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학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도 똑같은 구조로 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군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조에서도 결국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고발한 사람이 더 피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인권 감수성을 조금 올리고 어떤 일이든지 사건이 터졌을 때는 뭐 조직의 위신이라든가 책임진 사람의 커리어라든가 다 무시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피해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이걸 원칙으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좀 해당 학교의 해결 과정이 참 아쉬운 사건인데요. 좀 더 책임 있는 어른의 부재 그런 것들이 좀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